이 장치는 용기 안의 공기를 빼내어 압력을 낮추어주는 장치입니다. 이 용기 안에는 용기 모양의 크기만큼 기체가 가득 들어서 초코파이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펌프를 이용해서 이 용기 안에 있는 기체를 빼내겠습니다. 그러면 초코파이를 누르는 기체의 양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그렇죠. 줄어들겠죠. 즉, 초코파이를 누르는 기체의 압력이 작아집니다. 그럼 초코파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용기 안에 있던 기체를 뺐더니 압력이 작아지면서 봉지 안의 기체들의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용기 안쪽의 압력이 낮아지면 봉지 안의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열린 버튼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용기 밖에 있던 기체가 안으로 들어가겠죠? 초코파이는 어떻게 될까요? 용기 안쪽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봉지 안의 기체들의 부피가 작아졌습니다. 이번에는 포장지에서 초코파이를 꺼내보겠습니다. 마시멜로 안에는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용기 안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마시멜로 안의 기체의 부피가 점점 커집니다. 그럼 열린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를 참지 못한다. 소비를 자주 보고 눈 잠깐 감아요. 눈뽕주의 하고 등그셔. 자, 초코파이를 실험을 하는 걸 봤는데 간단하게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상식적인 부분인데 기본값이 이게 기본값이라고 할게요. 기본값이 이건데 이 안에 기체 분자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의 기체 분자가 들어있네요. 기체 분자 10개가 있고요. 자, 이 추 2개가 누르고 있죠. 근데 아까 그 감압 용기에서 기체를 막 빼낸다는 건 밖에서 누르는 기체를 줄여줘서 압력을 작게 하는 거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왼쪽의 경우인 거야. 이쪽 압력을 작게 한 거야. 이거를 모식적으로는 이 추를 하나 줄였죠. 누르는 압력을 작게 했더니 어떻게 돼? 봐봐. 얘가 이게 멈춰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야 돼. 피스톤이 여기 멈춰있는 이유는 뭐다? 이 안에서 일으키는 압력과 밖에서 얘를 누르는 압력이 어떻기 때문에 멈춰있다? 같기 때문이겠죠? 밖에서 얘를 누르는 압력과 안에서 발생되는 압력이 똑같기 때문에 현재 여기 정지 상태인데 밖의 압력을 줄여! 어떻게 돼요? 안에서 밖으로 밀어 올리겠죠. 밀어 올려서 쭉 밀어 올려서 여기서 멈춰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쭉 밀어 올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압력이 감소가 되면 밖에서 누르는 압력이 감소가 되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 부피는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잠깐 하면 이래요. 압력이 줄어드니까 부피는 증가하네. 그죠? 압력이 줄어들면 기체를 누르는 압력이 줄어들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죠. 서로 반대로 가죠. 반대로 가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서로 반비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표현을 해요. 이걸 좀 정리하면, 그러면 기체의 부피라는 녀석은 뭐에는 반비례한다? 압력에는 반비례하는구나. 압력분의 1에 비례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부피와 압력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압력을 증가시켜보자. 어떻게 하는 거야? 추를 2개를 더 첨가했죠. 밖에 압력을 증가시키면 꽉 누르겠죠. 엄청 꽉 누르니까 기체의 부피가 쭉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손가락으로 해보면 압력을 증가시키면 기체의 부피는 줄어들죠.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것도 요겁니다. 이번에 압력을 증가시키면 부피가 줄어든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1번의 경우 이렇게 1번으로 가는 경우 압력을 감소시키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했죠.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시험 문제야. 기체의 압력. 자, 압력을 추가 누르는 압력을 감소시켰더니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 이유는 기체 분자의 개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기체 분자의 개수는 어때요? 안쪽에 있는 기체 분자 개수는 똑같이 10개로 똑같거든요. 다만 밖에서 누르는 압력이 작아졌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한 거지 기체 분자의 개수가 증가해서 부피가 증가한 건 아니죠. 세보세요. 10개, 10개 똑같습니다. 기체 분자의 개수는 변함이 없어요. 자, 기체 분자 개수가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왜 얘네들은 쭉 부피가 커질 수가 있을까? 읽어볼게요. 자, 밖에서 추가 하나 줄어드는 상황을 뭐라고 표현한다? 외부 압력이라는 말을 써요. 외부 압력이 감소된다. 비춰볼게요. 외부 압력이 감소가 되면 기체를 누르는 외부 압력이 감소가 되면 여러분들은 뭘 떠올리면 돼? 아, 밖에 있는 추를 하나 빼내면 이란 뜻이에요. 추를 빼내는 작용을 외부 압력이 감소되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쭉 밀겠죠. 왜냐하면 이런 뜻이야. 밖에서 누르는 압력도 1이고 안에서 발생되는 압력도 1이라서 여기에 정지되어 있었는데 밖에 추를 하나 없애버려서 0.5로 바꿉니다. 어떻게 돼요? 안쪽은 1이니까 안에서 밖으로 쭉 밀겠죠. 언제까지 밀까? 이거야. 언제까지 쭉 부피가 증가할까? 언제까지? 안쪽도 0.5가 될 때까지. 봐봐. 밖에는 추가 하나 줄어서 밖에는 0.5죠. 0.5인데 안에는 1이어서 쭉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얘도 멈췄죠? 언제 멈추냐는 거. 언제 멈출까? 안쪽도 0.5가 되면 멈추는 거예요. 그 안쪽의 압력이 1이었는데 왜 0.5로 바뀔까요?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봐봐. 기체가 요만한 용기에 갇혀 있을 때 충돌하는 횟수가 땅땅땅땅땅땅 충돌할 거 아니야? 부피가 이렇게 커지면요. 충돌 어떻게 해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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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충돌 횟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충돌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압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야. 써 있습니다. 기체 부피가 훅 증가하면 기체 입자의 충돌수가 감소가 되어서 용기 안에 기체 압력이 감소가 된다. 언제까지? 얼마까지?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이 포인트입니다.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압력이 감소돼서 여기 멈추게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그래서 멈추게 되는구나. 부피가 쭉 증가하다가 멈췄어. 또 멈췄다는 건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똑같아졌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기체의 입자의 개수는 똑같은데 그릇의 크기를 크게 하면은 충돌수가 줄어들게 돼서 압력은 감소된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그것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용되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압력을 증가시켜보자. 아까 이거 1이었는데 압력을 증가시켜서 2배로 키웠죠. 압력을 2로 증가시켰어. 안쪽은 1인데 바깥에가 2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밖에서 안으로 쭉 밀고 들어가겠죠. 언제 멈출까? 또 언제 멈추나요? 안쪽도
2가 되었을 때 멈추는 거야. 1이었던 압력이 왜 2가 되죠? 용기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서 충돌수가 땅땅땅땅땅땅땅 충돌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충돌수가 증가하니까 안쪽 압력이 2까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외부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따라가 볼게요. 기체의 부피가 감소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안쪽에 공간이 좁아지니까 충돌수가 증가하게 되어서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얼마까지?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움직여서 멈추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지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요거만 이해됐어.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은 오늘 거는 거의 다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 내용에서 온도는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온도는 안 바뀌었죠. 그래서 이 실험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온도는 변함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실험하는 거예요. 자, 온도는 변함이 없을 때 압력과 부피 간의 관계를 말하는 법칙. 이걸 누가 연구했냐면 보일이라는 아저씨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법칙을 보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이 뭐냐 그러면 온도가 일정할 때, 잘 들어. 보일의 법칙이 뭐냐?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걸 알아낸 법칙입니다. 이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와 압력은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걸 알아낸 법칙이 보일의 법칙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1번에 적혀있는 거 우리 알고 있는 거야. 온도가 일정할 때, 방금 얘기한 거야. 온도가 일정할 때라는 전조조건이 항상 깔립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하죠. 방금 했던 얘기야.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하는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비례한다. 그래서 조건이야. 보일 법칙이 뭐다? 그래서 체크할게요.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 무슨 말이야? 기체의 입자수. 기체 입자수도 일정해. 온도도 일정하고 기체 입자수도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 간의 관계는 뭐다? 반비례한다라는 법칙이 보일의 법칙입니다. 자, 이 보일의 법칙은 되게 신기한 게 있는데 이거 봐. 되게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실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자, 실험 첫 번째. 밖에가 1기압일 때 요 안의 기체의 부피가 60ml였습니다. 자, 밖에 1기압이 있을 때 안쪽 기체의 부피를 재봤더니 60ml야. 밖에 피스톤을 더 세게 눌러. 그래서 2기압으로 만듭니다. 그럼 기체의 부피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신기하게, 잘 봐. 신기하게 압력이 2배로 증가했죠? 부피가 얼마로 감소한다? 2분의 1로 감소합니다. 정확하게. 압력이 2배 증가하면 부피는 2분의 1로 감소하는 거야. 봐봐, 정확하죠? 압력이 2배가 되면 전체 2분의 1이죠? 부피는 2분의 1로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 해볼게요. 자, 1기압에서 2기압, 또 2기압에서 4기압으로. 자, 또 2배 했어. 2기압에서 4기압 또 2배만큼 증가시켰어. 2배야. 그때 부피가 또 어떻게 돼? 부피가 또 2분의 1로 정확하게 줄어드는 거 보입니까? 정확하게 압력이 2배 증가할 때마다 부피는 2분의 1씩 감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보세요. 요 1번 실험과 2번 실험과 3번 실험에서 압력과 외부 압력과 부피를 한번 곱해봐. 1 곱하기 60은 60, 2 곱하기 30은 60, 4 곱하기 15도 60.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신기하게 안 변해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그래서 계속 일정한 값을 보이게 돼 있어요. 왜? 얘가 2배 증가하면 얘는 2분의 1로 감소하니까 결국 약분돼서 1이 되잖아. 그래서 결국 모두 다 똑같은 값이 된다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항상 60, 60, 60인 이유가 선생님이 60살이라서 그래요.
끄덕끄덕 하면 나와. 어디 봐서 60살? 선생님 30살. 재밌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둘을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해진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례의 관계잖아. 반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게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생긴 게 반비례 그래프야.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낚시질을 하냐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지 얘들아. 네.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거지, 맞지? 뭐 이런 거. 아니요. 반비례는 이렇게 좀 휘어있는 그래프가 반비례 그래프라는 거 형태도 좀 알고 있어 주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온도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도 바로 보일의 법칙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보일 법칙은 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항상 일정한 값을 보이게 됩니다. 이걸 고등 과정에 연결을 하면 압력을 pressure, 저번에 시간에 마셨었죠? 부피는 뭐라고 할까? 부피는 영어로 뭐지? 부피. 우린 알잖아. 동의 안 돼. 정답. 오, 볼륨. 볼륨. 라디오 볼륨을 높인다고 하잖아. 이 볼륨이란 말이 부피감을 볼륨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둘을 곱한 값이 항상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 진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압력을 pressure, 그다음에 볼륨, 부피를 볼륨. 그래서 PV 값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이제 곧 배우게 됩니다. 우리 그 원리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본 것 뿐이에요. 그렇구나. 되게 신기한 이런 관계를 갖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이 보일 법칙과 관련된 현상도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게 됩니다. 봐봐.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쭉 읽으면서 뭘 느껴야 하냐면 온도는 변함이 없다는 걸 느껴야 돼. 높은 산에 올라가. 춥다는 생각하면 안 돼.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걸 기억해야 돼. 산에 올라가면 이게 대기압이 있고요. 높은 산에 내가 아래에 있다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를 누르는 공기가 1000km가 나를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만큼밖에 안 누르죠. 나를 누르는 압력이 줄어드는 거야. 압력이 줄어드니까 부피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과자 봉지를 갖고 올라가면 과자 봉지 안에 기체의 부피가 커지게 되어서 빵빵해지는 겁니다. 비행기에 과자를 가지고 타도 과자 봉지가 빵빵해져요. 안 해봤죠? 안 해봤죠? 터지면 쫓겨납니다. 비행기 문 열을 때.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든 아무튼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기압이 감소돼서 부피가 증가하게 돼서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르게 돼요. 자, 이 첫 번째 텍스트를 보고서 춥다, 온도가 변한다는 생각하면 안 돼.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압력이 감소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헬륨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똑같아. 헬륨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더라도 압력이 감소되는 거니까 헬륨 풍선의 부피가 푹 커지다가 펑 터져버릴 수가 있겠죠. 자,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도 자, 깊은 물속이야. 물속에서 잠수부가 뽀글 하고 공기방울을 내뿜으면 이 공기방울 현재 이만큼의 수압으로 누르고 있잖아. 내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어때요? 이만큼의 수압으로만 누르니까 압력이 감소되는 거야. 자, 이 공기방울을 누르는 물의 압력이 감소가 되니까 공기방울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 밑에서 잠수부가 내뿜은 요만한 공기방울이 올라와서 수면에서는 이만한 공기방울로 봉 터지는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못 봤나요? 잠수부가 올라올 때 이만한 공기방울이 붕붕붕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이런 내용 때문에 그래요. 올라올수록 공기방울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야.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은 수면으로 올라올수록 점점 커진다. 이것도 보일 법칙과 관련되어 있다. 보일 법칙의 키워드는 뭐다?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만 기억하면 돼. 자, 공기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 우리 에어라 하죠. 에어가 들어있는 운동화는 발바닥에 전해지는 충격을 줄여준다. 왜 그러죠? 봐봐, 에어가 들어있어. 내가 어마어마한 무게로 걔를 꽉 누르면 어때요?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들죠. 부피가 줄면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일 법칙과 관련되어 있다.
내가 몸무게로 압력을 가하면 공기의 부피가 줄어드는 이 현상을 이용해서 충격을 줄여주는 거니까요. 또 보일 법칙과 관련돼 있다는 거고요. 공기 침대에 누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기로 되어 있는 침대가 있는데 내가 꽉 누르면 내가 누워서 누움으로 해서 누르게 되면은 압력이 세지면서 부피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거 다 보일 법칙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는 뭘 풀어야 되냐면 다음 중 보일 법칙이 아닌 걸 찾아라. 이거 다 보일 법칙이죠? 보일 법칙이 아닌 게 뭐가 있을까? 온도가 변하는 게 보일 법칙이 아닌 거야. 보여줄게. 바로 보여줄게요. 온도가 변하는 게 뭐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어요. 온도 변하죠. 겨울철에 있는 헬륨 풍선은 팽팽하지 않지만 따뜻한 실내에서는 팽팽해진다. 온도가 변했죠. 겹쳐진 그릇이 잘 불리지 않을 때 뜨거운 물에 담근대요. 온도를 변하는 거죠. 열기구 속 풍선 속 기체를 가열하면 온도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물 묻힌 동전을 빈 병 입구에 넣고 병을 두 손으로 감싸진다는 것도 내가 체온을 가하는 거니까 온도를 변하게 하는 거야. 자, 온도가 변하는 예들이 나오면 보일 법칙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면 돼요. 다음 중 보일 법칙인 것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온도가 변하는 걸 찾으면 돼요. 온도가 변하는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곧 배울 건데 샤를 법칙이라고 해요. 거꾸로 샤를 법칙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온도가 안 변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온도가 변하는 건 샤를, 온도가 안 변하는 건 보일. 그래서 키워드를 온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야. 이거 온도 변하나 안 변하나 이거만 파악하면 이게 보일인지 샤를인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라고 지금 빠르게 암기하는 법, 빠르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전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걸 샤를이라고 한다고 하는구나. 다시 보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다음 중 보일 법칙이 아닌 거 찾을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일 법칙 관련된 것도 볼게요. 유리컵을 뽁뽁이 포장하면 잘 깨지지 않는다. 온도 안 변하죠. 압력에 따라서 뽁뽁이에 들어있는 기체가 이렇게 완충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기체들을 다 압력을 가해서 부피를 줄여서 저장 용기에 보관하는 것도 온도가 안 변하니까 보일 법칙이고요. 소스가 담긴 용기 그리고 케첩 같은 거 꽉 누르면 쫙 나오잖아. 압력을 가해서 기체의 부피를 줄여서 용기에 들어있는 액체가 쭉 나오게 하는 거니까 이것도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점은 아까 실험 영상에서 봤던 거죠. 가막 용기, 이렇게 공기 빼내는 용기가 가막 용기예요. 얘는 가막 용기고요. 쌤 마음속에 있는 건 무슨 용기예요? 진정한 용기죠. 이런 분위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용기가 있나요? 그래? 없나요? 수업 되게 힘드네요. 그죠? 자, 됐어. 아, 볼게요 또. 우리 제2자관 실험도 한번 볼게요. 제2자관 실험. 똑같은 건데 봐봐. 우리가 주목할 건 어디냐면은 자, 요 J자 모양으로 생긴 유리관을 준비한 다음에 여기다가 공기를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수은을 막 집어넣어서 공기를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수은의 높이가 딱 일자로 만들어요. 현재 이 공기들의 입장에 되어봐. 공기가 빠져나갈 데가 없죠. 여기 갇혀있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수은을 더 부어. 어떻게 돼? 수은을 더 부으면 수은이 막 부어지면 얘가 꽉 더 세게 얘를 누르겠죠. 꽉 누를 거 아니야. 그죠? 더 세게 이 공기를 누르게 될 테니까 공기의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압력이 커지면 자, 이 공기를 누르는 압력이 커지면 공기의 부피가 줄어들고 있네요. 이거 무슨 법칙? 보일 법칙이네. 온도 변한 거 없잖아. 온도는 변하지 않고 압력이 변함으로 해서 부피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렇구나.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되었죠?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아까 이 실험에서 이게 가 실험, 이게 나 실험, 이게 다 실험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
입자의 개수는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먹히네. 개수 안 바뀌었죠? 첫 번째 체크할 게 뭐냐면 어디 갔어? 입자의 개수가 셋 다 변하지 않는다. 자, 온도가 안 변했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 속도도 변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안 변한다는 건 입자가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온도가 똑같으면 입자의 운동 속도도 항상 일정한 거야. 다만 부피가 용기가 조그매졌으니까 충돌을 더 많이 하는 것 뿐이지 속도가 빨라진 건 절대 아닙니다. 입자의 크기가 변하지도 않겠죠. 입자의 질량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맞죠?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 체크해 주면 돼요. 근데 뭐가 변합니까? 가나 다로 갈수록 뭐가 변하죠? 기체의 압력이 변하죠.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죠. 왜냐하면 외부 압력이 점점 커지니까 그만큼 부피가 줄어들면서 이 안의 압력도 커지는 거. 얼마까지 커진다?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커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 안의 기체 압력이 얼마냐? 4기압이요. 이 안의 기체 압력이 얼마냐? 2기압이요. 이 안의 기체 압력이 1기압이요. 써주면 됩니다. 안의 기체 압력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용기의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입자에 충돌하는 횟수도 점점 일로 올수록 많아지게 되죠. 더 많이 충돌하게 되겠죠. 반대로 이제 가가 더 큰 것보다 부피가 더 크죠. 기체의 부피가 더 크고요. 부피가 크다 보니까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더 멀리 있겠네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천천히 해주면 돼요. 자, 우리 개념 쏙쏙 문제 풀어볼게요. 한 사람은 조용히 잠깐 쉴게요.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 하에서 기체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에 있다?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게 그냥 포인트야. 끝이야.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현상들만 이제 잘 찾아내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온도를 변화시킬 거야.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기본값이야. 기본값에 해당하는 자 이게 1기압이라서 이렇게 1기압이 있고요. 안에도 1기압이야. 그래서 여기에 정지하고 있는데 온도를 높여본 거야. 기체의 온도를 높입니다. 그럼 기체의 입자의 개수가 늘어나나요? 아니죠. 입자들이 에너지가 많아지겠죠. 에너지가 많아지면서 막 빠르게 움직여. 빠르게 움직이면 충돌을 어떻게 해요? 꽝꽝꽝꽝꽝꽝 더 많이 하겠죠. 충돌수가 증가되어서 안의 압력이 확 커집니다. 자, 온도를 높여서 안의 압력이 1.5까지 확 커졌어. 어떻게 돼요? 안은 1.5고 바깥은 1이니까 어떻게 해요? 밀고 올라가겠네. 밀고 올라가서 이렇게 부피가 커지는 거야. 부피 커지다가 여기서 또 멈춥니다. 왜 멈추죠? 밖의 압력은 항상 1이죠. 수는 똑같으니까. 네, 1.5였던 게 용기의 부피가 증가하면서 다시 안쪽도 얼마가 된 거야? 1이 되었을 때 멈추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기본값에서 우리가 온도를 높이면 기체 온도를 높이면 기체 부피가 뭐해진다? 증가하게 된다.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야. 온도를 높이면 부피도 같이 높아지죠. 그럼 무슨 관계라고 부르면 돼? 비례, 그죠?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입니다. 온도를 높이면 기체의 부피도 같이 높아져요, 그죠? 그럼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에서 이런 관계를 연구한 아저씨 이름이 샤를이라는 아저씨야. 샤를 아저씨고 이 아저씨는 그럼 뭐는 지금 빠져 있어? 기체 온도, 부피.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빠져 있어? 압력 얘기는 안 하시죠, 그죠? 샤를 아저씨는 압력 얘기는 안 해. 왜 안 하죠? 압력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야. 아까 보일 법칙에서는 야 온도는 일정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듯이 샤를에서도 뭐는 일정하다? 압력은 일정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나머지만 비교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압력은 일정하다는 전제입니다. 자, 반대로 온도를 낮춰보자.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가 되게 느려지겠죠. 느려지면서 쾅 충돌수가 줄어들 거 아니야? 충돌수가 줄어들면서 안의 압력이 얼마로 줄어? 0.5로 줄어. 밖에가 더 높잖아. 밀고 내려오겠네. 우왕 밀고 내려오겠네. 언제까지? 용기가 작아지면서 다시 충돌수가 땅땅땅땅땅 커져서 얼마가 될 때까지 다시 1이 될 때까지 밖의 압력과 안의 압력이 다시 똑같아질 때까지 움직이겠네요. 이때 밖의 압력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안의 압력이 얼마로 바뀌어? 결국은 다 똑같이 1로 바뀌죠. 밖의 압력과 외부 압력과 똑같은 압력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압력은 일정하다는 조건 하에서 온도를 높이면 부피도 증가해요. 온도를 낮추면 부피도 감소해요 라는 법칙이 뭐다? 샤를의 법칙인 겁니다. 방금 말한 걸 텍스트로 옮기면요. 자, 첫 번째 온도를 높였어. 어떻게 된다고요?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야. 속도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한다? 바로 충돌하는 세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충돌하는 세기, 꽝꽝꽝 더 세게 충돌할 거 아니야? 더 세게 충돌하고 더 많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 당연히 압력이 세지니까 쭉 밀고 올라가서 결국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이해가 되면 됩니다. 반대로 기체의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 속도가 감소하게 될 거고요. 운동 속도 감소하면 세기가, 충돌하는 세기가 감소하게 되고 부피가 같이 감소하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제 상식적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알겠어. 자, 이게 샤를 법칙입니다.
자, 샤를 법칙과 관련된 현상도 볼게요. 아까 얘기했었는데 온도를 다 변화시키는 것들입니다. 자, 탁구공이 찌그러졌어. 다시 피는 방법은요? 뜨거운 물에 넣으면 탁구공 안에 있는 기체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꽝꽝꽝 때리니까 탁구공이 부두두둑 펴집니다. 이렇게 이것도 샤를 법칙과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 겨울철에 이런 경험인지 모르겠는데 헬륨 풍선을 들고 밖에 엄청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면 헬륨 풍선이 약간 쭈그러들어. 근데 다시 실내 방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다시 빵빵해집니다. 이것도 온도와 관련돼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이 그림이야. 이 그림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엄마가 설거지하면서 아유 안 빠져. 뭐 하는 거죠? 그릇 두 개가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야. 또 어떻게 해요? 퐁퐁을 칠하나? 퐁퐁 칠해서 하나? 방법이 있어요. 그릇에 바깥 그릇, 잠깐 그림 그려볼게. 바깥 그릇, 여기 있네요. 바깥 그릇과 안쪽 그릇이 있을 때 바깥 그릇은 뜨거운 물에 넣어요. 뜨거운 물. 바깥 그릇은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 담급니다. 뜨거운 물에 담그면 바깥 그릇이 이렇게 팽창할 거 아니야? 그래서 팽창하면서 안쪽 그릇과 바깥 그릇이 탁 떨어지게 돼요. 더 빨리 떼는 방법은 바깥 그릇은 따뜻한 물에 넣고요. 안쪽 그릇 안에다가 뭘 부어? 얼음물, 차가운 물을 부어버리는 거야. 안쪽에 차가운 물을 이렇게 부어버리면은 안쪽 그릇은 수축하고 바깥 그릇은 팽창하니까 툭 떨어지겠죠.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은 그릇이 빠지는 것들 다 샤를 법칙과 관련되어 있다. 물론 이거는 이 세 번째 경우는 기체의 부피랑 관련이 없죠. 이거는 사실 조금 좀 어폐가 있다고 보는 게 샤를 아저씨는 기체에 대해서만 연구한 아저씨거든. 근데 이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열팽창과 관련된 거라서 사실 조금 이거는 의문점을 좀 가집니다. 열팽창 관련된 거지 기체랑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 이러면 되겠다. 이건 가능하겠다. 봐봐. 이러면 가능하겠다. 첫 번째 그릇과 두 번째 그릇 사이에 기체가 껴있겠죠. 그죠? 기체 껴있는데 밖에 그릇을 뜨거운 물에 담그면은 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면서 빠지시게 돼요. 아, 그러네요. 요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샤를 법칙과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열팽창만이 아니라. 오케이. 해결됐어요. 이것도 샤를 법칙 맞습니다. 열기구 속 풍선 속 기체를 가열이 포인트죠. 풍선이 커지게 되면서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뜨게 되죠. 이것도 샤를 법칙 관련된 거고요. 이거 문제 혹시 해본 적 있나요? 이런 병에다가 동전을 딱 올려놓고 밑에를 손으로 감싸시면은 안쪽 병 속의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죠? 커지면서 부피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기체가 위로 올라오면서 동전을 만나면 어떻게? 동전을 만나면 동전을 뽁뽁 밀겠죠. 그래서 감싸고 있으면은 동전이 들썩 동전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게 아니라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동전을 미니까 동전이 살짝 들어 올려지면서 공기 빠져나가고 다시 굼. 또 부피 팽창하면서 공기 미니까 또 올라가다가 또 쿵 이렇게 들썩거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전이 움직인다라는 말이 동전이 이렇게 들썩 움직여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감싸지는 행동 자체가 뭐다? 온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뜨거운 물, 온도를 변화시키는 거고요. 따뜻한 실내, 온도를 변화시키는 거고요. 뜨거운 물, 온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온도가 변화되는 것들이 다 뭐다? 샤를 법칙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다른 샤를 법칙들이 여기 나옵니다. 다 온도만 체크할게요. 체크해보세요. 더운 여름, 겨울철, 냉장고, 뜨거운 물, 뜨거운 음식, 여름철, 손으로 감싸지면, 그죠? 다 온도를 변화시키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온도를 변화시키는 모든 행동들이 다 뭐다? 샤를 법칙과 관련된 것이다. 읽어보고 이해 안 되는 것들만 질문해주면 될 것 같고, 우리 영상 하나를 더 볼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들?
밥상에 그릇을 이렇게 생긴 그릇이야. 이렇게 생긴 그릇을 갖다 놓고요. 여기다가 뜨거운 국을 이렇게 여기다 넣어놨어. 그러면은 이 그릇이 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쭉 움직여. 경험 없어요? 경험 없어요 진짜? 네. 안 해봤어요? 아 이게 밥은 여기 있고 국은 여기 있잖아. 근데 갑자기 국 그릇이 움직여. 쭉 움직여. 국 그릇이 움직여. 진짜 혼자. 왜 그러냐면 이게 뜨겁잖아. 뜨거우니까 요 밑에 그릇 밑에 요 공간에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이 공기의 부피가 늘어나는 거야. 공기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이렇게 쭉 뜨게 되는 거지. 뜬다기보다 이 공기가 밀려 나오면서 여기 있는 공기가 밖으로 밀려 나오면서 마찰력이 줄어들게 되고 마찰력이 줄어드니까 이게 움직이는 거야. 쭉 움직이는 거야. 나중에 한번 이제 유심히 보다 보면 그런 경험을 가끔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그거예요. 그릇과 바닥과 그릇의 바닥과 이거 그릇의 바닥과 식탁 사이의 빈 공간에 있는 기체 입자들이 뜨거운 음식에 의해 가열되어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때 그릇과 식탁 사이가 물기로 막혀 있으면 가열된 기체 입자들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공기의 부피가 늘어나 그릇을 들어 올리기 때문에 그릇이 미끄러져서 움직인다. 마찰력이 줄어들면서 이게 미끄러져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경험을 한번 해보면 이게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중요한 건 뜨거운 음식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니까 샤를 법칙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내용은 다 봤고요. 우리 영상 하나만 잠깐 보고 올게요. 이 인형 본 적 있나 모르겠어요. 오줌 싸개 인형이라고. 잠깐 보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실험인 오줌 싸개 인형 실험을 해볼 거예요. 이 인형을 자세히 보면 짱구를 담기도 했는데 이 짱구 인형 속에 어떤 과학 원리가 숨어 있을지 바로 실험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준비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오줌 싸개 인형, 비커 2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집게, 장갑입니다. 실험 순서를 보면 먼저 조금 잔인할 수 있지만 오줌 싸개 인형을 뜨거운 물에 과감히 넣어줍니다. 그리고 인형을 다시 차가운 물에 넣어줍니다. 이제 우리 짱구들이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일렬로 세워주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여기서 갑자기 노란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두 번째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노란색 색소를 물에 타고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해보았습니다. 네, 그냥 더 리얼해진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를 살펴봅시다. 바로 샤를의 법칙입니다. 이는 프랑스 과학자 자크 샤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커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짱구의 내부를 보면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에는 공기가 차 있겠죠? 이때 뜨거운 물에 짱구를 넣어주면 내부에 있던 공기는 부피가 커지면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짱구 속 공간은 일정한데 내부 기체의 부피가 커지면서 공간이 부족하여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국그릇이 움직이지
원리와 같습니다. 공기가 일부 빠져나간 상태에서 찬물에 넣어주면 짱구 속 공기는 온도가 낮아져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부피가 줄어든 만큼 물이 짱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겠네요. 물이 어느 정도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다시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공기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물을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줌 싸기 인형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샤르리 법칙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나요? 이 실험은 집에서 페트병에 구멍을 뚫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실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봉지 눈 감아주세요. 자, 이 실험을 어떻게 해요? 뜨거운 물에 먼저 넣죠.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이 오줌 싸기 인형 안에 있던 기체가 부피가 팽창하겠죠. 그러면서 오줌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오는 거, 부글부글 빠져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찬물에 확 담그면 안에 기체의 부피가 확 줄겠죠. 기체 부피가 확 주는데 그럼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니야? 빈 공간을 누가 채워? 밖에 물이 있으니까 물이 그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야. 물이 막 들어오는 거야. 물이 들어오는 모습은 관찰은 안 되지만 그 물의 양이 좀 줄어듭니다. 막 들어와. 전체 비커의 물의 양이 줄어드는 걸 통해 알 수 있는데 어쨌든 물이 오줌 싸기 인형 안으로 막 들어와서 좀 채워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일렬로 세워놓고 위에 또 뜨거운 물을 부어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아직 남아있는 그 인형 안에 남아있는 기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기체의 부피가 또 막 팽창할 거 아니야. 팽창하면서 밑에 쌓여있는 물들을 밀어내겠죠. 미니까 그 물들을 밀면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물을 미니까 물이 밀려나간 힘에 의해서 오줌 싸는 것처럼 쭉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무슨 실험? 샤르르의 법칙과 관련된 실험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우리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볼까요? 6번부터 10번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들어봅시다. 지금 16번 문제 하나 풀어줄게요. 16번. 쭉 안겨볼까? 16번. 67쪽입니다. 16번. 못 봤던 실험이라서 한번 보여주는 건데, 일회용 스포이트. 스포이트가 뭐냐면 알겠죠? 스포이트? 고무로 된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요. 여기다가 유리관을 이렇게 달아놔서 어떤 액체를 빨아들이는 장치인데 이 스포이드를 거꾸로 지은 다음에 잉크방울 한 방울을 파란색이네요. 잉크방울 여기다가 이렇게 잉크방울 여기 머물러 있게 만들어줘요. 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잉크를 빨아 올린 다음에 손으로 아래쪽 손으로 이쪽을 감싸쥐고 있는 모습이죠. 손으로 이쪽을 감싸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감싸지게 되면은 뜨거운 온도가 여기에 가해지게 되어서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 팽창하게 되겠죠?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면 얘를 이렇게 밀어 올리겠네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잉크방울은 A 방향과 B 방향 중에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다? 당연히 A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A 방향이다. 자, 그럼 까닭을 서술하시오인데 키워드만 써볼게요. 자, 키워드는 손으로 감싸진 곳에 온도가 올라가서 기체의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감싸진 곳에 온도가 올라가서 온도와 부피를 써주면 돼요. 온도가 올라가서 부피가 같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라는 키워드를 써주면 되겠네요. 서술형 연습할 때는 막 줄줄줄 쓰면 힘들잖아. 간단하게 꼭 들어가야 될 말들만 탁탁 써주고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 서술하시오 나오면 그 키워드를 갖다 놓고 말을 앞뒤로 말을 만들어주면 쉽게 서술형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력 탄탄 문제에서 또 신기할 것 같은 문제 3번 문제 볼게요.
실력 탄탄 3번 문제. 한번 쭉 읽어볼까요? 답이 뭘까요? 이거는 말은 하지 말고. 그거 같아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디 보고 있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인데. 여기 실력 탄탄 3번. 실력 탄탄 3번. 실력 탄탄 3번. 말은 하지 않고 답만 딱 알고 있으세요. 정답. 손가락으로 답을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답. 답을 찾고 있고요. 아닙니다. 하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오케이. 천천히 살아봐요. 아닙니다. 이준석 씨 뽑기권 주시면 안 돼요? 뽑기권 주시면 미리 걸고 했을 거야, 지금. 맞아요. 그런데 기시하서 알려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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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줬으면 뺏어야죠. 뽑기권을 걸고 내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자, 뽑기권 걸고 문제 한번 드릴게요. 3번 문제 답은 4번입니다. 봐봐. 이거를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꺼낸 유리컵이니까 이 유리컵의 온도가 현재 높겠죠. 네. 엄청 높다는 건 이 안에 기체들도 굉장히 온도가 높은 상태로 막 움직이고 있을 거야. 근데 잠깐 동안 두었대, 기다렸대요.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식겠죠. 근데 여기 막혀 있잖아. 막혀 있고 식으니까 얘네들이 천천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야. 압력이 줄어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밖에서 안으로 밀고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즉 기체 분자 운동 속도가 느려진다. 그게 어디 써 있냐면은 바로 4번. 그리고 느려진다는 게 입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말과 같겠죠. 그죠? 유리컵 속 기체 입자의 거리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막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에너지가 적으니까 되게 천천히 움직이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도 작아질 겁니다. 그리고 부피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입자 간의 거리도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입자 사이 거리가 부피가 쭉 작아지면서 입자 사이 거리가 가보다 나가 가깝다는 말이 맞게 되겠죠. 유리컵 속 기체 온도는 가보다 나가 높으면 안 되죠. 기체의 부피는 가보다 나가 크면 안 되죠. 유리컵 속 기체 분자의 운동, 가보다 나가 활발하면 안 되죠. 기다렸는데 왜 활발해져, 그죠?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가 아니라 온도가 변한 거죠. 압력과 상관없습니다. 답은 4번이 맞아요. 자, 이제 좀 어려운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뽑기권 하나를 걸고서 문제 낼 건데 좀 어려울 거야. 이게 왜냐면 안 배운 건데 저희 찍기 문제야. 뭘 찍을 거냐면 잘 봐. 풍선 1리터짜리 풍선이 있어요. 이렇게 1리터짜리 풍선이 있습니다. 1리터라고요, 풍선이. 1리터의 기체가 들어있는 거야. 1리터. 1리터면은 우리 우유 1000ml가 1리터잖아. 되게 조그맣게 이만하게 불어놓은 풍선이야. 자, 이 풍선이 있는데 온도를 높이면 풍선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문제입니다. 풍선의 부피가
2리터가 되게 하려면 온도가 몇 도가 되어야 할까요? 현재 온도는 0도씨입니다. 0도씨에서 1리터였다면 몇 도가 되면 2리터가 될까요? 업다운을 합시다. 순서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할게요. 해보세요. 업다운 키스. 1도 업. 업. 60, 업. 80, 업. 100, 업. 다운. 다운. 200. 업. 3이요. 다운. 250, 업. 260, 업. 220. 업이라고. 200. 뭐라고? 얘 뭐라 했어요? 200 얼마? 너 얼마나 했어? 200. 260, 260억. 업이라고요? 업. 업. 280. 다운. 아니 275, 다운. 270. 했잖아. 했어요. 몰라. 268. 업. 270 했다니까. 272, 업. 274, 다운. 273. 정답. 아니 무슨 소리야? 너도 왜이야? 와 진짜. 270 했는데 268 나온 거. 이렇게 해서 몇 도가 되면 2배가 된다? 온도가 273도씨예요. 축하합니다. 잘 찍었어요. 모르는데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라 이거는 실력 문제가 아니죠. 쫙 찍히면 확실히 되죠. 할게요. 그래서 재밌는 건 이론상으로 온도를 떨어뜨리면 부피가 줄죠. 그래서 이론상으로 몇 도까지 낮추면은 얘는 부피가 사라진다? 마이너스 273도로 만들면 이론상 풍선은 사라집니다. 풍선의 부피가 없어져. 풍선 속 기체의 부피가 사라지게 돼요. 이론상. 근데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겠죠. 상태 변화는 기체였던 게 액체로 변하게 되는데 요 273이라는 숫자 이제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요 273 만나게 됩니다. 미리 한번 한 거, 재미삼아 한 겁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고생들 했고요. 맛있는데.